한국과 미국이요, 세금 어디가 더 셀까요? 요즘 이거 비교하는 자료들 온라인에 많이 도는데요, 솔직히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대로 만든 비교표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거 하나면 정리됩니다. 요즘 소셜미디어 보면요, 한국과 미국 세금을 나란히 비교하는 자료가 꽤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뭐 소득세 몇 퍼센트, 상속세 몇 퍼센트 이렇게 숫자만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보기는 깔끔한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겠죠. 그렇게 단순화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두 나라 세금을 항목별로 정리한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또한 그 항목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건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지 않고 단순히 단편적으로 숫자만 비교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주의사항 같이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자면, 한국이 싸냐 미국이 싸냐라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보다 더 맞는 질문 또는 그에 대한 답은 당신이 누구고 자산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또 어디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가족들이 어디에 있느냐 등에 따라 달라진다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먼저 소득세입니다. 최고 세율만 보면요, 한국이 45% 그리고 미국이 37%. 그러면 숫자만 보면 미국이 더 낮은 거예요. 더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전부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주의해야 될 점은요, 미국 이 37%는 연방세를 지칭하는 겁니다. 또 미국은요, 연방 위에 주, 스테이트가 있잖아요. 주에 따라서는 주 소득세가 또 추가로 굉장히 많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요, 주 소득세만 최고 13.4%예요. 그러면 연방세하고 합치면요 어떻게 되죠? 50%가 훌쩍 넘어가는 거죠. 뉴욕도 비슷하고요. 반대로 텍사스, 플로리다, 워싱턴과 같은 주는요, 주 소득세가 아예 0%죠. 세금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미국 소득세율이라는 단위 숫자는 없는 거예요. 내가 어느 주에 사느냐 그리고 어디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소득을 내느냐에 따라 사실은 나머지 절반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요, 한국의 45%도 지방소득세 10%가 빠진 숫자인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이걸 연방만 또는 뭐 국세와 지방세를 같이 또 비교한다거나 아니면 주를 빼고 비교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반쪽짜리다, 완전히 맞지 않다, 내가 어느 주에서 경제활동을 하는지까지 고려해야 된다입니다. 자, 두 번째, 법인세요. 법인 운영에서 발생하는 세금인데 한국이 24%, 미국이 21%입니다. 한국은 뭐 최고 세율인 거고 미국은 그냥 플랫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할 점은요, 미국은 이건 지금 연방 법인세를 말해요. 그러니 주 법인세가 따로 붙죠. 캘리포니아는요 21%에 8.84%가 더해지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 우리 영상을 보는 미국에서 사업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아시다시피 중요한 건 뭐냐, 미국은 사업체를 어떤 형태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세금 내는 방식이 또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21%라는 것은 C 코퍼레이션에 해당이 되는 건데, C 코퍼레이션은 법인이 세금 내고요, 그러면 배당에 또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 구조라는 거죠. 더블 텍세이션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C 코퍼레이션이 아닌 S 코퍼레이션 또는 LLC의 형태로 사업을 하면 법인 단계에서의 세금 없이 개인 소득으로 바로 넘어옵니다. 그러니 위에 얘기했던 이 21%의 법인세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법인세율 몇 퍼센트냐라는 것보다 내가 어떤 그릇의 사업을 담느냐가 실제 세금을 좌우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상속증여세입니다. 한국이 최고 60%, 미국이 40%인데요. 이게 어쩌면 오해가 가장 많은 부분으로 제가 체감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세율만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추가로 면제액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핵심은 면제액을 본다는 말은 얼마부터 세금을 매기냐라는 거죠. 한국은요, 공제가 굉장히 박하죠. 그래서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가 10년에 5천만 원까지인가요? 그때까지만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상속도요, 웬만하면 10억 원 안팎에서부터 과세가 시작이 되죠. 물론 뭐 가업 상속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특혜가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반면에 미국은요, 2026년 기준인데요, 1인당 이거는 증여자 또는 피상속인인데요, 1,500만 달러, 뭐 한국 돈으로는 거의 200억 원까지가 면제예요. 부부면은요 3천만 달러니까 400억 원이 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 단순히 미국이 40%로 낮다 차원이 아닌 거잖아요. 왜? 이 40% 적용이 되는 게 말하자면 부부의 경우라면 400억 원을 넘는 그런 증여, 상속액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거지, 그 이하면 아예 부과받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상속증여세를 아예 안 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미국으로 와서 또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고자 미국 신분을 따는 이런 분들한테는요, 이러한 200억 면제가요 1,500만 불 면제라는 것이 통째로 안 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건 이제 뒷부분에 다시 한번 따로 짚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부동산 보유세인데요. 한국은 0%대라고 하고요. 미국은 최고 2.5%대라고 합니다. 이 보유세에 대해서 사실 오해가 꽤 심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표만 보면 한국은 낮고 미국은 높아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게 전부는 아닌 것이 한 세 가지 정도 주의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그 퍼센트, 결국은 보유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미국은요. 대부분 살 때 낸 가격이죠. 취득가로 세금을 매깁니다. 그리고요. 뭐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Proposition 13이라고 해서 집값이 오르더라도 과세 표준이요. Property Value가요. 연 최대 2%까지만 오르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말은요. 내가 10년 전에 산 집이 시세가 2배, 3배, 10배가 되더라도 세금은 옛날 가격 기준이라는 거죠. 거기서 연 최대 2%만 오른다는 거죠. 반면 한국의 종부세는요. 매년 다시 매기는 공시가격 기준이다 보니까 집값이 오르면 공시가격도 또 오르고 그거에 따라 세금이 오른다라는 그런 기준 금액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미국의 2.5%는 최고 수준이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2.5%라고 하는 이 프로퍼티 텍스 보유세는요. 주세라는 거죠. 연방에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뉴저지, 뭐 텍사스, 일리노이와 같은 곳이 2%대가 맞지만 캘리포니아, 뭐 하와이는 1% 안팎이고요. 그리고 또 주에 따라서는 1% 미만인 주들도 꽤 많다라는 거죠. 미국은요. 이 보유세에 관한 한 사실 50개 주가 사실상 50개의 나라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요. 한국의 0%대라고 하는 것은요. 종부세만 뽑은 거다인데요. 이 실제로는요. 재산세가 따로 있고요. 또 다주택이다, 고가주택이다라고 하면 종부세 최고세율이 또 5%까지인가요? 오르고 또 거기에 뭐 농어촌 특별세가 20% 붙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추가로 미국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낸 부담한 재산세를 일정 한도까지 또 소득세를 공제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얹어서 비교해야 사실은 적절한 비교가 된다. 단순히 어떤 표상에서 한국이 0%다. 미국이 최고 2.5%니까 미국이 무조건 높다. 또는 한국이 낮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대상은 아닐 거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와 건강보험 관련해서는요. 표에는 잘 안 나오지만 사실 이게 결정적인 차이를 또 만들기도 합니다. 큰 두 가지의 항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양도소득세는요. 미국은 1년 넘게 보유한 자산은 장기 양도세로 소득 수준에 따라서요. 0% 또는 15% 또는 20% 구간으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연방이 물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중요한 게 있죠. 상속을 받은 자산은요. 상속인이 자산을 팔 때 적용받는 원가겠죠. 취득가액이죠. 이게 상속받은 시점에서의 시가로 리셋이 됩니다. 이게 스텝업 인 베이시스라고 하는데요. 예컨대 부모님이 오래전에 산 부동산 또는 주식을 상속받아서요. 바로 팔면 그동안 부모님이 보유하고 있던 기간에 이 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사실상 사라진다라는 거죠. 미국 특유의 어떤 강력한 절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건강보험이요. 이게 세금은 아니지만 사실 실질적인 부담 면에서 보면 세금과 같죠. 그래서 한국은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매겨서요. 이게 은퇴 후에 자산 있는 분들께 꽤 부담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또 물론 65세부터는 메디케어가 있지만 그 전까지는요. 이 Affordable Care Act라고 하죠. 여기에 따른 보험료, 의료보험료가요. 굉장히 높죠. 뭐 아시다시피 소득에 따라서 또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 세율은 낮은데 왜 내가 실제로 나가는 돈은 비슷하지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표에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 좀 마치고요. 실제로 두 나라에 걸쳐서 사는 분들 또는 경제활동하는 분들께 진짜 중요한 얘기가 될 텐데요.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어느 나라가 더 싸냐라는 것은 틀린 질문이다라고 한 이유이기도 한데 중요한 건 세율이 아니라 두 나라의 세법이 부딪히는 그런 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크로스보더 투자자 또는 이민자들로서 우리가 진짜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이겠죠. 자,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 미국에 비거주하는 외국인 NRA, Non-Resident Alien이라고 할 텐데요. 그들의 상속세 면제는요. 앞서 얘기했던 1,500만 불 아니에요. 그리고 6만 불이에요. 그 대신에. 앞서 뭐 상속세 면제가요. 1인당 돌아가시는 분 또는 증여 상속하는 그 본인 기준에서 1,500만 불이라고 했죠. 그거는요. 미국의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의 얘기입니다.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 미국 부동산이라던가 또는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이겠죠. 따라서 면제가 얼마냐? 딱 6만 불이에요. 그리고 그 위로는요. 최고 상속세 40%가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혹자들은요. 미국은 뭐 200억까지 면제라며? 라고 해서 미국 주식이나 부동산 잔뜩 샀다가 나중에 이거 대비 제대로 안 했어서 자녀가 40% 상속세 얻어맞는 경우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봅니다. 물론 한국인이라고 했을 때 이 해당 자산 상속세를 부담하니까 미국에서 낸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그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전 설계 없으면요. 방어도 어렵고 그리고 이에 대한 대비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은 뭐 저희 같은 전문가들, 크로스보더 전문가들하고 꼭 미리 상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요. 자금의 이동이라는 거는요, 송금보다 출처 증빙과 신고가 핵심입니다. 목돈을 미국으로 옮기는 것 자체는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미국은요, 해외 금융계좌, 뭐 FBAR, FedCard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또 해외에서 받은 증여, 상속, 신고 의무가 굉장히 촘촘해요. 그리고 또 안 하면 이게 세금, 벌금이 무섭죠. 물론 또 한국에서도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이라던가 자금 이동에 대해 신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것들 양쪽을요, 잘 맞물려서 설계해야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미국에 이민 오기 전에 꼭 해야 할 설계가 따로 있습니다. 미국 거주자가 되는 순간, 발을 들여서 미국 거주자가 되는 순간 전 세계 소득이죠. 월드와이드 인컴이 미국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미국의 거주자가 되면서 입국하기 전에 한국 자산을 정리할지 아니면 이것들을 다 트러스트를 세우건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프리-이미그레이션 플래닝을 세워야 될지를 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자산 규모가 큰 분들은요. 입국 전에 이러한 프리-이미그레이션 트러스트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게 표준입니다. 왜? 거주자가 된 다음에는 쓸 카드가 확 줄어들게 되니까. 자, 여기까지입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세금표 한 장으로 이 나라의 비교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산의 구성, 소득의 형태, 거주 계획, 가족의 상황, 어느 나라에 있느냐, 경제활동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표는 하나의 참고용이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실제 결정은 두 나라 세법을 같이 아는 전문가 팀과 꼭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다룬 주제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저와 제시원의 전문가들과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더보기란요.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이런 정보들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